본 컨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의 문장 라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화성과 현능원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숲 이야기입니다. 현능원에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붉게 물든 소나무 숲길이죠. 한참을 걸어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아늑한 능역. 그 아름다움 뒤에는 정조의 치열한 고민과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줄 책은 김은영 작가의 정조, 나무를 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 저는 책 속 문장들을 바탕으로 정조가 어떻게 나무로 기억을 심은 왕이 되었는지 차분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이 장면은 조금 뜻밖이에요. 제목이 바로 은인 방명원이 죽다거든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은인이 누구였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의 국왕 정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정조가 은인이라고 부르는 이는 영조의 사의이자 정조의 공후부인 금성이 방명원이었다. 정조는 그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사람, 그리고 사도세자의 장례를 함께 꾸려간 동지로 여겼습니다. 1790년 2월, 정조 14년의 어느 겨울, 방명원이 중병에 걸려 상소를 올립니다. 더는 임금 곁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이 말에 정조는 궁중이관은 물론이고 왕실의 병을 보는 최고의원까지 붙여 정성껏 치료하게 합니다. 하지만 3월 25일, 방명원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정조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쓴 이유가 단순히 장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정조는 상소문에서 방명원을 살아서는 내 영광을 지켜준 사람, 죽어서는 사람들이 슬퍼할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뒤까지 기억해야 할 공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방명원이 했던 한 가지 일이 정조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것, 현능원의 탄생이었죠.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긴다고 했을 때 그건 왕실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무덤 자리 문제니까요. 그 결정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방명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처음 무덤은 한양 근교 영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비가 올 때마다 언덕이 무너지고 뒤편 절벽에서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덤 뒤에는 흉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고 집안도 불안정했어요. 문제는 단순한 풍수의 흉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흔들릴 때마다 공사를 다시 해야 했고 그때마다 백성들의 노동과 세금이 들어갔죠. 방명원은 오랜 장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 상소를 올립니다. 첫째, 봉분이 자꾸 무너집니다. 둘째, 바람과 물을 막아줄 지형이 없습니다. 셋째, 뒤편 절벽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물살과 흙이 한꺼번에 덮쳐옵니다. 넷째, 이 터는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능터가 아닙니다. 그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영우원의 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임금의 아버지를 모실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사실 왕 앞에서 지금 모신 터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명원은 해마다 무너지는 걸 임시로 보수하는 걸로는 안 된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소가 쌓이고 쌓여서 정조 즉위 13년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결론이 내려집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긴다. 신하들이 모두 참여해 논의했고 결국 영우원 문제를 알고 있던 대신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정조는 새롭게 조성될 능원의 이름을 현능원이라고 짓습니다. 크게 드러나도록 높이 받든다는 뜻을 담아서요.
그리고 이 현룡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으로 만든 사람, 눈에 보이는 석축과 바닥뿐 아니라 능력을 감싸는 숲까지 계획한 사람이 바로 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심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부님 책에는 이 나무 심기 계획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현룡원의 나무 심기는 그냥 조금 꾸며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감당상 이문원이 올린 보고를 보면 현룡원 주변에 심을 나무의 수, 나무를 가져올 고을, 감독해야 할 관리의 이름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이문원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원소 안에 나무를 심을 곳이 매우 넓어서 한두 해 안에는 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원뿐 아니라 양지, 광주, 남양, 과천, 진이, 용인 등 경기 곳곳에서 힘을 합쳐 나무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각 읍에서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 보내야 한다. 심은 뒤에도 계속 돌봐서 말라 죽는 나무가 없도록 하라. 즉 심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냥 나무 심었어요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였던 거네요. 맞아요. 책에 따르면 현룡원의 나무 심기는 거의 10년에 걸쳐서 봄과 가을마다 반복됐대요. 그리고 이때 심은 나무의 수가 무려 22만 2천여 그루, 한 사람당 한 그루씩만 맡아도 수원의 인구를 훌쩍 넘는 숫자죠. 그 규모면 거의 전국적인 녹화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미있는 건 정조가 이 숲에 심으라고 한 나무가 잘생긴 소나무만이 아니었던 점이에요. 책의 표현을 빌리면 이때 심은 나무는 대부분 잡목이었습니다. 잡목이라고 하면 왠지 하찮게 들리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귀한 한 종류의 나무만으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고 봤어요. 키가 크고 고든 소나무뿐만 아니라 키가 작고 굽은 나무들, 숲 바닥을 채우는 관목과 풀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숲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현룡원 나무 심기는 수원만의 사업이 아니라 팔도의 인근 고을들이 함께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대됩니다. 서로 다른 고을에서 온 묘목들이 지금 현룡원 숲을 이루고 있는 셈이에요. 현릉원 숲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박명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일을 건강이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무녀세자의 장례와 사당 건립, 그리고 이어지는 현룡원 공사까지 박명원은 거의 쉬지 않고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병이 깊어졌지만 왕의 일을 멈출 수 없다며 끝까지 공사를 감독하고 보고서를 올렸대요. 언젠가 정조가 궁궐에서 바라봤더니 박명원이 멍하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책은 이런 장면을 통해 정조가 왜 그를 은인이라고 불렀는지 보여줍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으로 옮기는 일, 왕실의 복잡한 예법과 정치적 부담을 모두 짊어진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기 몸을 철저히 희생한 사람이 바로 박명원이었으니까요. 공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는 그에게 후한 부위품과 장례를 제안하지만 박명원이 평소에 검소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뜻을 따라 과도한 예우를 줄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세자와 영조, 두 임금 모두에게 사랑받던 충직한 신하의 죽음은 정조에게는 함께 아픔의 시간을 건너온 고마운 벗의 죽음이기도 했다. 그래서 현릉원 숲길을 걷다 보면 어쩐지 한 사람의 삶이 숲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 제목이 인상적인데요. 바로 현릉원에 잡목을 심다. 우리는 흔히 왕릉의 나무 하면 반듯한 소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조는 왜 잡목을 강조한 것일까요? 모든 풀과 나무에는 이름이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하찮은 것은 아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조에게 나무는 단순한 조경 수목이 아니었어요. 한 그루 한 그루가 왕과 백성이 함께 만드는 기억의 매개체였죠. 현룡원의 입구에 세워진 나무 안내판을 보면 소나무뿐만 아니라 참나무, 느티나무, 단풍,
병꽃나무, 쌀이나무 같은 수많은 이름이 사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조 때 심었던 숲이 세대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결과이자 당시 정조가 말한 잡목의 후손들이에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나무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정조의 식목 사업은 단순히 능을 장식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숲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 현능원 숲길을 걸을 때 나무를 그냥 나무라고만 부르지 않고 이건 소나무, 저건 갈창, 저건 저기 붉은 건 산딸기 나무인가?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자체가 정조가 바랐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성곽을 쌓고 저수지와 둔전, 나무와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백성의 삶, 나라의 경제, 자연의 순환을 한꺼번에 묶고 생각했어요. 현릉원 숲에 심긴 수십만 그루의 나무는 그래서 애도의 숲이자 기억의 숲,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숲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은경 작가의 정조, 나무를 심다를 따라 정조와 박명원 그리고 현능원 숲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현릉원을 다시 찾게 되신다면 양옆의 나무들을 한 번씩 올려다봐 주세요. 어쩌면 그 나무들 사이에서 정조가 직접 세운 계획서의 숨결, 나무를 옮겨 심고 돌보던 인부들의 땀, 그리고 끝까지 현장을 지키다 떠난 박명원의 마음이 살짝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원의 문장, 정조와 나무, 그리고 현능원의 숲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라영, 낭독의 두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컨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